어머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뭐가 고집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어머니 혼자서는 이 큰 집을 감당 못 하시잖아요. 요양원이 훨씬 안전하고 편하실 텐데. 안전하다고? 편하다고?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라고? 엄마,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도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민호야, 너까지 그런 소리를 하니? 엄마를 내보내려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한 곳에서 지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맞벌이 하느라 바쁜데 언제까지 어머니 챙겨드릴 수 있겠어요? 누가 챙겨달라고 했니?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혼자서 잘 사신다고요? 그럼 왜 병원 갈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건 엄마, 우리가 이기적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 걱정? 내가 그렇게 짐이 되니? 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엄마, 결정은 누가 했어?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했니? 어차피 반대하실 거 뻔하니까요. 수진아, 민호야, 너희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삶의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노년의 보금자리를 두고 가족과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요양원에 가라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내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가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요양원 말고도 존엄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노년의 요양원 대신 이곳 가세요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르신들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노후 생활의 대안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노년의 요양원 대신 이곳 가세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건 큰아들 민호였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이야?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데. 민호가 정장 재킷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어머니와 아내 수진 사이에 긴장감을 단번에 눈치챘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는 걸 반대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민해서 좋은 곳 알아봤는데. 어머니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정말 그렇게 짐이 되니?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할 만큼? 정말 이렇게 되는 건가? 어머니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50년 전 갓 결혼한 부부가 온 정성으로 마련한 이 집. 아이들이 첫걸음을 뗀 마루, 남편과 함께 가꾼 작은 화분들,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던 차에 집에서마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머리가 복잡했어요. 엄마, 우리도 엄마를 내보내려는 게 아니야. 그냥 더 안전하고 편한 곳에서 지내시라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피곤함에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편하다는 게 뭔지 엄마는 모르겠다. 낯선 사람들과 좁은 방에서 사는 게 편한 거니. 수진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요양원은 예전과 달라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혼자 계시면서 쓸쓸해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걸까? 그렇다면 순순히 떠나는 게 맞는 걸까? 거실 시계가 저녁 9시를 알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실 창가에 앉아 달빛이 스며드는 마당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심은 감나무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이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하는구나. 어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 그리고 이 집. 그게 전부였어요. 한편 안방에서는 민호와 수진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건 아닐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급하긴요. 벌써 몇 달째 고민하고 있는 건데. 어머니 혼자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당신은 맨날 회사 일로 바빠서 모르겠지만 제가 어머니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장보기부터 병원 모시기까지 다 제 몫이잖아요. 수진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전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어머니, 아침 일찍부터 고생하셨네요.
민호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별게 아니야. 우리 민호 좋아하는 거 해준 거지.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화장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요양원 견학 가기로 했잖아요. 준비하세요. 꼭 가야 하니? 이미 약속 잡혀 있어요. 한 번만 보시면 마음 바뀌실 거예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입맛이 없어졌어요. 민호가 회사로 떠난 후 집안은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내가 없는 게 이 집이 편할까?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이웃집 할머니인 김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치통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 김 여사님,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 미안해. 김치 좀 담갔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 나눠 먹으려고. 김 여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7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고마워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세요. 어머니가 김 여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지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치고 나가 버린 후였어요. 근데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김 여사가 찻잔을 들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털어놓았어요. 사실은 며느리가 요양원에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양원? 왜?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그쪽이 더 편할 거라고 하는데. 김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휴, 그런 소리를 다 들어. 요즘 자식들은 편한 것만 생각하지 부모 마음은 모르나 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정말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김 여사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기야, 나 말 좀 들어봐. 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고.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실버타운 말이야. 우리 동네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데 거긴 아파트처럼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어. 요양원이랑은 완전히 달라. 실버타운? 어머니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인데요? 내가 직접 가봤거든. 우리 언니가 거기 살고 있어. 자기 집처럼 편하게 지내면서 아플 때는 바로 의료진이 와주고 심심하면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무엇보다 자유로워. 김 여사의 말에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럼 혹시 관심 있으면 내가 안내해 줄 수도 있어. 우리 언니한테 미리 얘기해서. 어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다른 선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요양원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감당할 만해? 무엇보다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김 여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일단 생각해보고 마음 정해지면 언제든 연락해. 김 여사가 떠난 후 어머니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에 작은 불빛이 켜진 기분이었어요. 오후 2시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준비하세요. 요양원 견학 시간이에요. 수진아, 그 전에 얘기할 게 있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실버타운이라는 곳이 있다더라. 요양원 말고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김 여사님이 알려주셨어. 거기는 독립적으로 살 수 있으면서도. 어머니, 그런 곳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요양원의 2배는 넘을 거예요. 수진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어요. 비용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도 있고 적금도 있고.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티실 건데요. 나중에 떨어지면 결국 우리한테 손 벌리실 거 아니에요. 수진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아, 왜 그렇게 말하니? 내가 언제 너희한테 손 벌린 적 있니?
지금까지는 안 그러셨지만 앞으로는 모르잖아요. 병원비, 간병비 다 만만치 않아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아, 결국 돈 때문이구나. 그럼 수진아, 솔직히 말해줘. 나한테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잠시 당황했다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안전하고 편하게 지내시면서 저희도 부담 없이 살고 싶어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 아니에요. 부담 없이. 어머니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회사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 당신 어머니가 실버타운 어쩌고 하시면서 요양원 가기 싫다고 하세요. 수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실버타운이 뭐예요? 어머니는 김 여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런 곳이 있다면 한번 알아볼 만하지 않을까? 여보.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엄마가 원하시는 거라면. 민호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신은 맨날 일만 하니까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건 다 제가 알아서 해야 해요.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있는 게 이 집의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며느리에게는 스트레스구나. 그날 밤 집안은 냉전 상태였습니다. 저녁 식사도 각자 따로 해결했어요. 어머니는 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이렇게 살바해야 차라리. 어머니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김 여사가 준 실버타운 전단지가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부부싸움이 한창이었어요. 당신은 정말 현실 감각이 없어요. 어머니 비위 맞추려고 그런 비싼 곳 보내면 우리 살림은 어떻게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래도 엄마 마음을 생각해 봐야지.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실 텐데. 쫓겨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라고요. 더 좋은 곳? 엄마가 원하지도 않는 곳이 더 좋은 곳이야. 민호의 목소리에도 짜증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 부부가 싸우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여사님? 저예요. 어머, 벌써 결정하셨어요. 네. 실버타운 한번 보고 싶어요. 언제 시간 되세요? 오늘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언니한테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후 어머니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다운 외출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어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렇게 차려입고. 실버타운 보러 가려고. 어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언제 그런 계획을. 김 여사님이 안내해 주시기로 했어. 직접 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괜히 헛수고하지 마세요. 비용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비용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수진이 쌀쌀맞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오후 2시 김 여사와 함께 차를 타고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깔끔한 아파트 단지 같았어요. 어머, 생각보다 좋네요. 어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관리사무소에서 안내해 줄 거예요. 실버타운 안내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독립적인 주거 공간, 24시간 의료 서비스,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생활.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월 150만 원 정도입니다. 식사와 기본 의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어머니는 계산해 봤습니다. 자신의 연금과 적금 이자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이곳에서라면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언제부터 입주 가능한가요? 지금 빈 방이 하나 있어서 다음 주부터도 가능합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김 여사가 물었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셨어요? 네, 거기로 가려고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를 마주한 수진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민호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비용 들어보시고 놀라셨죠? 수진이 빈정거리듯 물었습니다. 아니야. 월 150만 원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150만 원요?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티실 건데요? 내 연금하고 적금 이자로 충분해. 아버지 보험금은 건드리지도 않아도 돼.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그곳으로 가실 건가요? 응, 다음 주에 입주하기로 했어. 그 순간 수진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셨으면 했어요. 거기가 훨씬 저렴하거든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어머니 연금이랑 적금 그 돈으로 저희 대출 좀 갚고 싶었어요. 아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집값도 계속 오르는데. 수진의 진심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잃었어요. 수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그 비싼 곳에서 몇 년 살면 돈이 다 떨어져요. 그럼 결국 저희가 부담해야 하잖아요. 어머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 이게 진짜 속마음이었구나. 그럼 수진아, 너는 내가 요양원에 가서 연금을 너희한테 맡기기를 바랐던 거야. 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있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어요. 무슨 일이야? 수진이 남편에게 방금 전 대화를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건데요.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어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수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괜찮다, 민호야.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현실을 봐야겠다.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편하지 않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일 실버타운에 연락해서 입주 절차 밟을게. 더 이상 너희한테 부담 주지 않을게.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수진이 당황해서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니야, 수진아. 너 말이 맞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야.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쓸게. 그것만은 이해해줘. 문이 닫히자 민호가 아내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너 정말 너무했어.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맨날 모른 척하면서. 부부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 어릴 때 그림, 손때 묻은 그릇들. 모든 게 소중했지만 이제는 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새벽 5시 어머니는 거실로 나와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편지 한 통을 놓았습니다. 아침 7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민호가 거실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민호야, 수진아에게. 어젯밤 많은 생각을 해봤어. 수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겠지. 하지만 엄마도 존엄이라는 게 있단다. 내가 번 돈,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고 싶어. 오늘 오후에 실버타운으로 이사 갈 거야.
김 여사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어. 너희들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거고 너희한테 짐도 되지 않을 거야. 민호야,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야. 다만 앞으로는 각자 자기 길을 가자. 가끔 안부 인사나 하고 지내면 되겠다. 건강하게 살아라. 엄마가. 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급히 어머니 방을 확인해 보니 이미 짐을 다 싸두신 상태였어요. 엄마. 민호가 급히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어머니가 덤덤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편지를? 내 결정이야.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소란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수진이 편지를 읽는 동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머니, 정말 가실 건가요? 응? 오후에 차가 와. 그럼. 정말 연금도 어머니가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수진이 마지막까지 경제적인 부분을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당연하지. 내 돈인데. 민호가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수진아, 지금 무슨 소리야? 저도 현실적으로. 그만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알았어도 달라질 건 없었을 거야. 너도 생활이 힘들다는 걸 엄마가 모르겠니? 어머니가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오후 2시 김 여사와 함께 온 이사 차량이 집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간단한 짐만 챙겨서 나왔어요. 민호가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하지만 부담 갖지는 마라. 어머니가 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봤습니다. 50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미련이 없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차가 출발하자 민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문 너머로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두 사람 모두 무언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도착한 어머니는 새로운 방을 둘러봤습니다. 아담하지만 깔끔한 원룸형 공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김 여사가 물었어요. 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어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어머니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내 공간이구나.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저녁 식사는 공동 식당에서 했습니다.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저는 박할머니예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작.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실버타운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에는 요가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저녁에는 이웃들과 산책을 즐겼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구한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민호야. 잘 지내니? 네. 엄마는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전혀 없어. 여기 정말 좋다. 친구들도 생겼고. 민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때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괜찮다. 오히려 잘 됐어. 엄마도 새로운 걸 배우고 있거든. 정말요? 응. 컴퓨터도 배우고 영어 회화도 시작했어. 내년에는 여행도 갈 계획이야. 민호는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이런 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거 정말 좋네요, 엄마. 민호야, 너도 수진이랑 잘 지내라.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하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질 무렵에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게 진짜 노후구나.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것. 그때 문득 예전 집이 생각났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마 더 편해졌겠지요. 어머니는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선택이었고 각자의 삶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로 실버타운에 온 지 한 달하고 사흘이 되었다. 처음엔 섭섭하고 외로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존엄이라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하며 살 필요는 없구나.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 이게 진짜 행복한 노후인 것 같다. 일기를 쓰고 나서 어머니는 친구들과의 아침 산책을 위해 문을 나섰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어머니의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노년의 요양원 대신 이곳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구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만의 진짜 자유로운 하루가.